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주에 부동산 공급은 두 가지 관련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었죠? 4개, 토지 관련 법률 4개 하고 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2개, 그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6개의 과목으로 부동산 공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개를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그 국토기급성 국토계획 체계 가운데서 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강론의 이제 진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론 교재는 183페이지 오시면 돼요. 183페이지에 제6절 용도 지역편을 교재를 펴시면 되고요. 혹시 그 입문과정 1주차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강의를 듣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터넷 강의를 듣고 두 번째 주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83페이지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은 자,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가 진행될 내용하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83페이지 펼쳐놓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공법은 토지공법과 건물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수백 개 관련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법, 부동산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학습해야 될 법률 4가지를 이 과목에서 공부하게 되죠. 가장 그 토지공법에서 기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해서 약칭해서 저희들 아마 국토계획법이라고 했을 거예요. 국토계획법 그렇게 소개를 드렸었고, 자, 이 국토계획법의 핵심, 이 법의 주제는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이죠.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국토계획의 내용, 그리고 또 그 국토계획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 체계를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잠깐 복습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장단기 계획, 국토계획의 체계, 그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소개하는 것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국토계획 가운데서 최고의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 그 단위가 광역계획권이었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죠.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자,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 서울시 북부지역, 경기도 파주시하고 그리고 여기는 연천군이라고 그럴까요? 연천군.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도시와 군이 되죠.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 그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했었죠.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광역계획권 안에는 개별적인 한 개 한 개의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데 자,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 단위로 수립하면은 도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군 단위로 수립하면은 군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특별시는 도시입니까? 군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있고 그 서울시 도시군 계획은 군 계획이 됩니까? 도시 계획이 됩니까? 도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연천군은 연천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연천군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연천군이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네, 군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도시 계획이 있고 군은 군 단위로 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 계획, 이것이 이제 부동산의 획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계획이 전부 이것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무엇이었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 그 목표가 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됩니다. 제시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국토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지난주에 그 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가지가 있었죠? 6가지. 그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가지를 여러분에게 전체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난주 강의가 진행됐을 거예요.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6개 중에서 자, 제일 먼저 1번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것과 용도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용도지구라는 것, 그리고 잠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억은 못 하실 텐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과 시가와주는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제일 끝에 공통적으로 구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땅은 크게 그 종류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네,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를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류할 때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의해서 토지, 그 땅의 쓰임시에 용도가 분류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6번이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강의가 쭉 진행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였죠. 자, 그럼 오늘 자, 지난주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가 이것입니다. 오늘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 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편, 용도지구 편. 지난주에는 한 달 동안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지 전체를 보여드린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강론에 들어가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 편, 여기가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무엇을 공부했고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용도지역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그 용도지역의 의의를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릴 겁니다. 용도지역의 의의.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과 무엇이 다를까? 용도지역의 특징입니다. 용도지역의 특징도 오늘 배우죠.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 위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땅의 종류가 21개가 있어요. 그 21개의 용도지역하고 21개의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들, 21개의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잠깐 봐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가정합시다. 이 땅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라고 가정을 하지 뭐. 그러면은 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겁니까? 주거 용도의 건축이 목적입니까?
주거 용도의 건축,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주거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이제 주거지역의 땅을 사면은 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공장 건축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공장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에서 내 고객이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 행위를 제한받는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좋으시겠다. 네. 그다음에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는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근데 거기 건축주가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용도에 맞도록 건축 면적을 규제받습니다. 그 건축 면적,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안의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그 다음에 또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은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지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건폐율에 의해서 제한받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 가능한 높이도 규제를 받게 돼요. 그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용적률이 되는 거죠. 용적률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수험생들이 건폐율이 뭐죠? 라고 하면 다 외워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거 못 외우는 수험생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용적률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입니다. 다 외워요. 근데 정답을 못 찾는 이유가 소속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를 알더라도 이 법 조문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전문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목을 지어드리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가운데서 용도지역 소속이라는 거죠. 즉,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땅을 샀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건폐율이고 건축 가능한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채식하는 주제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고 그러면은 용도지역이 처음이니까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아까 183페이지라 그랬고요. 네, 교재 183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용도지역 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개념을 적어뒀습니다. 이거 제가 5초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그 의 교재를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보시죠. 네, 5초간 여유 드릴게요. 잠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스피드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네.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념을 읽어봐도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교재를 볼 단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재를 보셔도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교재 보실 필요 없이 이제 앞을 보시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용도지역에 대한 개요하고 개념하고 그리고 또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그 위치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용도지역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거 입문 과정에 들어보는 이 용도지역의 위치, 그 위치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용도지역은 자, 일단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라고. 강원도,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만큼 빼오는 이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죠. 네, 강원도. 그다음에 이제 수도 서울 개발했고 또 이미 개발됐고 앞으로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 평야지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네. 이렇게 지역별로 똑같은 대한민국 토지만 토지의 기능과 적성이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이나 적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이런 곳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 인천처럼 인구와 사대비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이 정비가 됩니다.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국토 가운데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보존 용도입니까? 주요 지정 목적은 개발입니까?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된 곳이 도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도시지역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이겠습니까? 추상적이겠습니까? 추상적으로 막연히 알고 있지. 알고 있는 단어지. 도시지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정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도시지역이 뭐죠?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다. 그렇게 계속 따라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네, 보존 가치가 있는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전답, 과순 등 농지입니다. 전답, 과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전답, 과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도시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전답, 과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평야지대죠. 주변에 보존 가치가 높은 산지가 있어. 이런 곳은 자 평야지대니까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이 필요하죠. 자, 이 두 가지. 자,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이것을 농림지역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랑선 법적으로 그 위치가 도시지역 주변에는 농림지역이 존재할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주변에는 농가 밭이 보이고 네, 주변에 산이 보여도 농림지역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 주변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뭐죠? 농림지역이라는 거죠. 농림지역은 항상 도시와 경계를 같이 할 수 없고요. 멀리 떨어진 위치에 들판이 보이고 주변에 산이 보이면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이제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위치에 자연 환경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수자원이 뭐죠? 물자원이잖아. 물자원. 팔당 호수의 그 물은 우리의 자원이죠.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자원이고 상손이 될 수 있는 자원이고 그죠? 네. 또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고 요즘에 물도 자원이 되잖아요.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원자력도 있고 에너지가 그죠? 또 태양열도 요즘에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고 수소도 있지만 이거 수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물 대신 뭐 기름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자, 수자원. 그러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땅,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한 땅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의 보존이 필요한 땅. 우리 동해 가면은 아름다운 해안선이 국도 7호선 포항부터 강남까지 따라가면은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져 있죠. 이런 해안의 보존이 필요한 땅.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등 보존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들의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자, 이것을 이름이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지금 여러분은 어떤 용도지역이 어디에 지정된지 그 용도지역 위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농림지역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요 지정 목적이 개발 용도가 됩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림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목적, 보존 용도로 국토계획,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땅이에요. 개발 용도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땅은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법적으로 도시지역과 경계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입니까?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서울시 주변에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으로 계획된 땅이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 용도로 계획된 땅이니까 토지의 경제력까지 땅값은 어느 쪽이 비싸죠? 도시지역은 비싸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경제력 가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 목적으로 국가가 행정계획을 수립해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토지의 경제력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그다음에 가운데를 봐주십시오. 이 가운데가 도시하고 이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사이에 있죠. 그죠? 있죠. 네, 이게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없어요. 네, 준도시지역이라고 불렸다고 2001년도까지. 그다음에 또 네, 아래쪽은 준농림지로 불렸다고. 준농림지역 지금 없다고요. 준농림지역에서 교제도 없다고. 그러다가 이 지역은 도시지역에 가깝죠. 도시는 개발이 계속 밖으로 확산되잖아요. 확산되니까 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이웃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시지역에 가깝다는 이유로 1980년대 90년대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난개발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뭉치 난개발이 극심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정부에서 없애버립니다. 폐지 통합해서 2002년도에 비도시적, 이건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이죠. 이 비도시적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 땅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 통합해서 관리지역을 만듭니다. 이 관리지역이 만들어진 것이 2002년도부터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돼요. 그래서 서울은 도시지역이고 서울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땅은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관리지역이고요. 그 관리지역에서 밖으로 더 나가면은 무엇이 있는 거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위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그 토지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 종류를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만드는데 몇 개가 만들어진 거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용도지역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개를 외울 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온다고. 도관농자, 도관농자 이렇게 4가지 용도지역 체제를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있죠. 이 4개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다시 대통령령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는데 자,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지역이 자,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4가지로 나누죠. 도시지역은 자, 도시지역을 4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하면은 네, 많이 들어보셨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4개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상공독 따라옵니다. 네, 그렇게 되죠.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상공독 그렇게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조금 더 배울 거예요. 다시 세분하면 도시지역 안에는 서울에는 모두 16개, 모두 16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토지의 종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16개의 용도로 토지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그것을 다 배울 거예요. 16개를. 네. 그래서 자,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분됐을 때 몇 개의 용도지역이 있죠? 16개 용도로 용도지역이 구분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이 됩니까? 비도시지역이 되죠. 비도시지역이 되는데 자, 도시지역 밖에서 관리지역만 세분이 돼요. 그 대통령령으로 세분 가는 것은 관리지역과 도시지역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지역이 세분됩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관리지역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자, 관리지역은 자, 3가지. 여기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중요해요.
관리직은 3개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교재를 많이 보고 싶은 눈치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를 잠깐 봐드릴까요? 어디 하는지 모르면 일단 불안해 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오세요. 오셨습니까? 자, 184페이지 오셔서 딱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찾으셨습니까? 농림지역 찾으셨죠? 자, 농림지역을 찾아놓고 잠깐만 저 좀 볼까요? 농림지역 보세요. 일단 농림지역 위치는 도시지역에 이웃합니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 전닭, 가송 등 농지가 집중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가치 있는 산지가 있는 곳이니까 아까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라고. 이걸 외워야 시험을 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 이런 교재 봅니다. 이런 교재 184페이지 중간에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만히 따라오다가 밑줄 끄십시오라고 할 때 밑줄을 끄면 되죠. 자, 농림지역이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서 지금부터 밑줄 끄십시오. 줄 끄십시오. 농림업의 진흥과 두 번째 줄에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줄 거면 되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을 무엇이라고 하죠?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농림지역이다.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잠깐 보실까요? 자, 자연환경 보전은 일단 도시지역에 가깝습니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까?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죠. 자,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 보십시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 6개는 글자 한 톨도 틀리지 않게 외우라 그래요. 이걸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바로 밑에 봅니다. 농림지역 바로 밑에 보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뒤에 자, 첫 번째 자연환경 네 글자 밑줄 긋습니다. 자연환경을 밑줄 것이고 자연환경을 밑줄 것이고 밑에 동그라미 1번 하세요. 동그라미 1번 네, 빨리 따라 주셔야 돼요. 수자원 밑줄 것이고 2번 해안 밑줄 것이고 3번 생태계 밑줄 것이고 4번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같이 이어서 줄 것입니다. 상수원 및 문화재를 이어서 줄 것이죠. 끊지 말고. 자, 상수원 및 문화재가 몇 번이죠? 5번. 그 뒤에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 보전을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보전하죠? 5개. 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의 보전이 필요하거나 해안의 보전이 필요하거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거나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줄 것이십시오.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밑줄 것이고 6번 수산자원 보호 육성 6번 그렇게 해서 모두 6개를 처음에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쭉 해보면은 우리 그 지금 아동을 위한 강좌가 아니고 성인 강좌죠. 네,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라고 적어도 20세 이상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이해되고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니까 그 이해된 것을 안다고 생각해 버리고 연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 같은 마음으로 이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뭐죠 하면 저처럼 좀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적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도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고 수자원의 보전이 필요하고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하면 무엇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돼요. 처음에 아니면 언제 이렇게 제가 반복해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은 농림지역 바로 위에 보세요. 농림지역 바로 위에 보면 박스 안에 184페이지 움직이면 안 되죠. 184페이지 박스 안에 관리지역 시분에서 기억에 뭐죠? 보전관리지역, 니은번에 생산관리지역, 디귿번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다고. 자, 거기에 자 일단 위치를 확인해 두고 고개를 듭니다. 이제 설명됐죠? 자, 봐주세요. 이 관리지역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인문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네. 언제 5월달에 이런 그림 그려서 언제 설명드려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죠.
자,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도시지역 맞죠? 도시지역 가까운 곳에 산이 있어 없어? 있죠. 서울시 주변에도 산이 있다고. 보존가치 있는 산지가 있죠. 뭐 우리 서울시 주변에 관악산, 북한산, 수락산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시 주변에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네. 저 강서구 쪽으로 가면 지금도 농지 많아요. 서울에도 영동 포구에도 농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 진짜. 몇 년 전까지 있었다니까. 아 진짜예요. 그래서 서울시 주변에도 전답, 가순 등 농지도 있고 주변에 보존가치 있는 산지가 있다고. 도시 주변에도. 그럼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국토 가운데서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가치 있는 산지가 있으면 본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에 이웃하면은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보존가치 있는 산지가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도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개발이 확산됩니까? 개발이 점차 외곽으로 확산돼 나오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사만 짓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곤란할까?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이 뭐죠? 그럼 좀 외워야 돼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도시지역에 이웃하니까 도시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땅이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이 사촌쯤 되죠? 농림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얼추 농림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한 땅으로 설명하면 맞는 거라고. 도시 주변에 있지만 얼추 농림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한 땅이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비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관리지역. 자, 박선의 니은번 생산관리지역에서 자, 두 번째 줄 끝에 줄 것이십시오. 두 번째 줄 끝 부분에 밑줄 것이십시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죠. 여러분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얼추 농림지역 사촌쯤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자, 또 다시 고개를 한번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서울이죠.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 가까운 곳에 자연 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도시 주변에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도시 주변에 아름다운 해안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도시 주변인데 생태계 문화재,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합니다.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하면 자연환경 보존소 지정해서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에 이웃하면 도시 개발이 확산되니까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보존 지정하여서 보존만 하도록 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런 땅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존 관리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곳은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것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존관리지역 밑줄거 드립니다. 자, 보존관리지역 기억본에 184페이지 관리지역 박산에 자, 보존관리지역에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죠. 이건 좀 외워야 돼요.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존관리지역. 그렇게 외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곳,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죠. 보존. 얼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보존이 필요한 땅, 보존관리지역. 얼추 농림지역에 준하여 보존이 필요한 땅, 뭐죠?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은 보존 용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관리적 바지. 이 가운데 봐주십시오. 이 가운데는 농림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었다면 생산관리직이 됐겠죠.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었으면 보존관리직이 됐겠죠. 그러면은 생산관리직과 그리고 보존관리직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농림직이나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은 직입니까? 보존 가치가 낮은 직입니까? 낮은 직이거든. 그래서 보존 가치가 낮은 땅은 개발해서 도시직에 편입시키면 되죠. 그래서 무계획적 난개발을 합니까?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직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직이 계획관리직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직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행정계획이 주된 땅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직은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관리직이 세분되면 모두 몇 개? 관리직이 세분되면 모두 몇 개죠? 3개의 관리직이 있고요.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비도시적, 도시적 밖에는 몇 개의 용도직이 있습니까? 관리적 3개,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5개의 용도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도시적 안에 토지는 용도별 종류가 몇 개? 16개. 도시적 밖에는 토지의 용도별 종류가 모두 몇 개? 5개. 합하여 몇 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직의 종류 몇 개? 21개의 용도로 국토는 용도별로 종류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21가지. 21가지. 도시적 안에 몇 개? 16개. 도시적 밖에 몇 개? 5개. 그렇게 해서 모두 21개의 용도직으로 토지의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관리 지정 목적이 3가지 있거든요. 밑줄 그드리겠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오세요. 계획관리지역 184페이지 네, 동그라미 2번 박사네 디귿권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밑줄 그십시오.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씁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줄 것입니다.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죠. 그 뒤에 밑줄 것이십시오.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3번이죠. 그렇게 해서 3개를 외워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이 뭐죠?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땅,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의 공통점은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자, 비도시적, 도시적 밖에 5개의 용도지 가운데서 신도시 개발의 1순위는 뭐죠?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서울이죠. 이게 서울인데 서울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땅 가운데서 가장 도시개발 가능성, 곧 신도시 개발돼서 서울의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 땅이 뭐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얼추 농림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한 땅은 생산관리지역. 얼추 자연환경 보존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한 땅은 뭐죠? 보존관리지역. 그래서 보세요. 친구분이 땅을 샀어. 나 이번에 땅 좀 샀어. 어디에 샀어? 서울 주변에 땅 샀지. 있잖아. 나는 평당 서울에 있는 땅인데 평당 제곱미터 나갈게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야. 진짜 싸게 샀지 막 자랑하는 거야. 네, 싼 땅은 안 사야죠. 용도직이 뭐죠? 보존관리직이잖아요. 얼추 자연환경 보존지역만큼 개발할 수 없는 땅이죠. 개발할 수 없으면은 그대로 두면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곳이잖아. 지금 100제곱미터당 100만 원 주고 사면은 5년 뒤에는 105만 원, 5년 뒤에는 또 5년 뒤에는 110만 원. 계획관리직, 보존관리직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은 못 쓸 땅이죠. 근데 여기요 가깝잖아요. 금방 친구분이 산 땅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계획관리직은 뭐죠? 여기에 이게 작은 하천 하나, 개울 하나 사이를 두고 나누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계획관리직은 무슨 땅이죠? 국가가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계획된 땅이잖아요. 그럼 이곳은 제곱미터당 얼마죠? 1,000만 원 할 수 있다.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땅값이 10배가 차이 날 수 있는 거잖아. 보니까 1,000만 원 주고 샀지만 이것은 개발될 수 있잖아요.
도시적 편입되면 개발되면은 1,000만 원에 2,000만 원 할 수 있죠. 3,000만 원 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100만 원짜리는 110만 원이에요. 1년에 만 원 올라요. 그러면 싼 땅 사야 됩니까? 비싼 땅 사야 됩니까? 비싼 땅 사야 되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 맞죠? 서울 저 외곽의 5억 아파트는 10년 뒤에도 6억이잖아요. 많이 오르면 7억이잖아요. 근데 강남의 15억 아파트는 그죠? 네. 5년 사이에 20억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5억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싼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비싼 걸 자랑해야 됩니까? 비싼 것을. 그러면은 보증관리직은 전문가와 컨설팅 없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땅이죠. 전문가와 컨설팅 없이 땅 안 사야 될 곳이에요. 그래요? 내 자산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관리직도 얼추 농림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현지인이 농어가 주택을 지을 때는 가능하지만 내가 땅을 사서 도시인이 마음대로 공장 짓고 아파트 짓기 곤란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컨설팅 없이 땅 사서는 안 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여담이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몇 개가 지정된다는 것을 아셨죠? 21개의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위치까지 다 배운 거예요. 이 정도면 해도 아는 척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도시 지역 가운데 제일 좋은 땅은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도시 주변의 땅 중에서 투자에 극도로 조심해야 될 땅이 뭐죠?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조심하자라고 해야죠. 특히 보전관리 땅 사면은 아마 뭐 전문 지식 없으면 거의 뭐 진짜 유력한 정보나 개발 정보, 유력한 정보나 전문 지식 없이 일반인이 땅 사서 안 되는 곳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100만 원 안 돼요. 비싼 거 사셔야 됩니다. 모르시면은.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천부를 대상으로 지정된 용도 지역을 이제 잠깐 보시는데, 그러면은 이 용도 지역은 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183페이지 오실래요? 183페이지 오시면은 183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세요. 오른쪽 제일 위에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은 용도지역의 특징을 메모해뒀죠. 18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이제 용도지역 특징을 적어뒀을 겁니다. 참고하시면서 같이 메모를 해도 좋고 설명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용도지역 특징 제가 물으면 대답하시면서 적으십시오. 여러분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됩니까?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지금 보셨죠?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전국토. 그래서 용도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돼요.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상호. 여러분 상호니까 뭐죠? 용도지역끼리잖아. 용도지역 상호간.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상호 중복 지정.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이게 용도지역의 특징이에요. 용도지역 간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시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쏘글 수밖에 없게 나와요. 자, 특별한 목적이 존재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농림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오음택 씁니까? X.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간 중복 지정이 법상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상식으로 생각해도 주거지역인데 주택이 건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지역이니까 주거 용도에 건축이 되어 있다고. 주거지역에 공업지역을 중복 지정해서 아파트 앞마당에 공장 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이면서 공업지역을 줄 수 없어? 없죠.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 중복 지정될 수가 없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지역, 도시지역 밖에 5개는 다 배웠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지역 해본데 몇 개죠? 16개. 그 도시지역 16개를
인문과정이니까 16개를 하나하나 다시 배워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183페이지 보면은 양괄호 2번에 용도지역의 종류와 세분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도시지역의 세분. 도시지역의 세분 되면 몇 개가 있죠? 16개. 이 16개 용도지역과 그 지정 목적들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이 용도지역의 세분은 여기서 잠시 휴직하죠. 중간에 끊어야 되니까 잠시 끊었다가 용도지역의 세분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